숨진 여성 대역까지. 네, 잔혹한 범행으로 이번 주 내내 시민들을 분노케 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31살의 이기영입니다. 관련 자료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일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술집에 이기영이 3명의 일행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고개를 돌려서 지금 술을 마시는 등 공손한 모습을, 아무래도 어른 앞에서는 저렇게 하는 예의 갖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로부터 50분 뒤에 이 두 얼굴의 살인마 이기영,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합의금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를 했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이기영이 범행 후에는 또 택시기사 카드도 쓰고 대출까지 받아서 뻔뻔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 정리 좀 해주시죠. 모든 사람들이 경악한 사건이죠. 지금 네. 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 사진도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본인이 머그샷 촬영을 한사코 거부해서 네. 운전면허증에 나온 사진이고 경찰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이 얼굴이 아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 사진을 가지고 이기영의 얼굴을 정확히 판별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웃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인사성도 밝고 이런 청년이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런 잔혹한 살인마였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런 모습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카이저 소재. 절름발이고 한없이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의 그 청년이 그런 젊은이가 알고 보니까 모든 범죄의 기획자, 설계자, 실행자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그 현실이 반영될 만큼 이 태연한 범죄를 눈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저지른 그런 범인이 이기영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놀라운데 본인은 지금 계속해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하는데 그 수법 그리고 장롱 속에다가 시신을 유기한 채 그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돈을 몇 천만 원씩 쓰고 또 그 두 번째로 이게 사귀게 된 여자친구가 그걸 알 때까지 뭐 커플링을 저기 보시면은 600만 원을 사고 고급 술집 호텔에서 이거를 마음껏 긁고 다니고 과연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젊은이는 아니지 않았느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다중인격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고 자신의 이런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놀라운 그런 사건이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결국 이기영의 범행은 여자친구가 옷장에서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범행을 저지르고 옷장에다 시신을 그대로 유기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해가 사실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네. 시신이 부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또 집 아니면은 그 겨울 요즘 좀 춥긴 했지만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기영은 살인과 시신유기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적절한 시점과 장소를 그 탐지하고 있던 그 와중에 그러다가 이제 그 시신이 그 발견이 돼가지고 범행이 발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끔찍한 범행. 가장 또 끔찍한 것 중에 하나는 첫 범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8월에는 집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게 됐는데 이때도 범행을 은폐하려는 듯한 행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보면요. 집주인 휴대전화로 온 연락에 수시로 짧은 답장까지 했다는 건 그렇죠. 상당히 대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범행도 그렇고 지난번 범행도 그렇고 이게 보통 이제 우발적 범행이라고 그러면 그 죄의식이나 어떤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행동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굉장히 평범하게 또 더군다나 이 카드를 갖다가 쓰고 더군다나 그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직접 문자도 하고 이번에도 보면 이 택시기사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이 가족들이 이제 문자를 보내고 왜 안 들어오냐니까 계속 문자로만 답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종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이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하고 실제 범인의 이 행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소시오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범죄도 굉장히 치밀하게 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도 지난번과 똑같은 형태로 저는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결국 이제 들킨 상황이라 보면 저는 여전히 여죄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의문을 가진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요, 이게 너무나 피의자들의 인권을 너무 존중을 해서 저런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공개를 못 합니다.
자, 네. 미국 같으면 바로 머그샷. 예를 들어서 키가 몇 센치고 그래서 옆에면 이쪽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거에 대한 피해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이다라고 해서 신고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지금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거는 뭐 옛날에 그 운전면허증 사진이가 한데 지금 현재 사진을 공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의 형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의 인권을 더 존중해야 되느냐, 피해자냐, 피의자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거 빨리 국회에서 누차 지적하는 문제지만 정말 개정이 빨리 돼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보면요, 이경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은 물론 추가 범죄의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확실히 사살을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전 여자친구를 왜 살해하신 거예요? 이제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어떤 심성의 소유자, 예컨대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도 만난 여성이 많다면 그분들의 행방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염려를 하게 만드는 그런 그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예. 이경이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재력도 과시도 하고 좀 이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해온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재력을 과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경의 얼굴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이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놀랍기도 했고 인터뷰를 네. 했는데 내용을 보면 갑자기 돈을 막 이제 물쓰듯이 쓴다는 거죠. 근데 아마 그 돈이 피의자들에게 뺏었든 아니면 피의자들 카드를 이용했든 이런 방식으로 모아진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갑자기 돈을 많이 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돈을 쓰고 있다라면서 너무 들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그렇죠. 돌아가시면 슬퍼해야 되는 거고 네. 아무리 상속액이 많다고 그 돈 때문에 좋아합니까?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경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볼 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무리 상속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당장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슬픈 감정이 전혀 표현되지 않는 걸 보면 이게 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지금 피해자가 여성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예, 그전에 그렇죠. 동거했다는 분이고 지금 자신이 그 택시 운전 시신을 유기에 잠깐 보관했던 그 장소 거기 집주인이셨어요. 네. 근데 이분하고 그 뒤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분이 또 있거든요. 네. 그 음주운전한 것도 그분들 가족과 지인들 만나서 뭐 상견례 비슷하게 인사하던 자리였어요. 그리고 술 마시고 나와서 음주운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는 걸 보면 혹시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여성들에 대한 피해 사례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암수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아예 알려지지도 않고 실종 상태로 처리됐거나 신고도 안 됐는데 오로지 범인의 마음과 그만이 알고 있는 범죄. 그래서 네. 이게 그 가능성을 아까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도 열어두고 있는 건데 네. 앞으로 정말 더 한 사건이 더 이 이기영의 자백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더 경악하시지 않을까 그런 우려,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네, 하지만 이경은 두 사건 모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계획범죄를 의심하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당연히 우발적인 범행과 계획범죄에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 양형 기준을 보면요. 우발적인 범죄다. 그래서 동기가 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4년에서 한 6년 정도 형을 선고하라고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아주 계획적인 살인이 되면 이게 훨씬 뛰어가지고 15년에서 20년, 그다음에 이 케이스 같이 여러 명 살해한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사형까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무기징역까지 딱 되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택시기사 카드를 쓸 수는 있는 거죠. 카드가 있으니까. 네. 내가 그냥 살인을 갖다가 했는데 보니까 피해자가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냥 카드 긁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대출까지 받았잖아요. 예, 그거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비밀번호를 피해자가 살해당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시도해가지고 우연히 알아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네. 살해 전에 어떠한 뭐 가혹행위를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해가지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고요. 네. 강도살인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있었던 끔찍한 살인 사건까지 알아봤고요.